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돌리기, 이제 끌어치기에 대한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틱과 두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앞돌리기, 끌어치기에 대한 영상인데요. 앞돌리, 끌어치기, 연상,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3팁을 활용한 3뱅크의 그 기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3뱅크와 앞돌리기 끌어치기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돌리기 끌어치기에 대한 기준 설명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팁과 활용 방법의 기준과 응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돌리기 끌어치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3뱅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팁은 이제 3팁 기준이고요. 네, 3뱅크에 대한 이제 기준을 일단 알게 되면 앞돌리기 끌어치기에 대한 것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뱅크 이제 3팁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한 기준은 이 수평으로 진행했을 때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했을 때의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3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코너의 위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요 위치에 맞게 되면서 한 7포인트 정도 7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3큐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코너로부터 요 위에 있는 코너로부터 이렇게 한 칸이 진행이 되면 여기는 저기 그렇죠? 7포인트. 그러니까 6.7이 이제 정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반올림에서 한 7포인트 정도가 이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 또 한 칸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마찬가지로 약 한 7포인트 정도가 더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7포인트가 진행이 되면서 요 가운데에 도착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뒤돌리기 칠 때는 보통 이제 이 곡고 현상으로 인해서 한 칸씩 진행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일족구를 맞추지 않고 그냥 3뱅크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7칸 정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6.7 거의 한 7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돌리기 이제 끌어치기와 3뱅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공이 여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코너에서 두 칸 이동하면 여기서도 이제 두 개가 움직이는데 여기는 이제 되게 보면 여기 한 칸 변동할 때 0.7 정도 칸, 0.7칸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7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올림의 7칸, 0.7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7포인트 이동을 하니까 이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한다는 걸 아까 설명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끌어치기를 만약에 친다고 치면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일족구 공을 여기다 놓고요. 수공을 이제 이렇게 놔서 일단 기울기를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현재 이제 40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울기 40이라는 거는 이제 8분의 3 두께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평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평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공을 이렇게 앞으로 치다 보니까 밀림 현상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조금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 일족구의 수평을 벗어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벗어나지 않도록 끌어치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이 형식으로 이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끌어치기로 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도착하게 되는데 두 칸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0.5칸, 즉 50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발생한다. 그럼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제 시리뱅크와 이제 끌어치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끌어치기 할 경우는 일족구 터치 시에 회전량이 일단 증가가 하게 되죠. 이제 끌어치다 보면 회전량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에 의해서 더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끌어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요 투쿠션까지는 요 속도에 의해서 그대로 대부분 요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떨어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속도가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시리키션으로 진행될 때 회전의 증가는 늘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같이 돼요. 근데 이 회전량이 여기보다는 여기 이 밑에 있는 부분이 회전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속도가 이게 주로 감소가 하면서 회전량은 이제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여기는 이제 0.5칸씩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끌어치기하고 보통으로 쳤을 때하고는 이 실크션의 도착 지점이 약간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앞돌리기 끌어치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 공 3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요건 수구, 요건 이제 1족구, 요게 이제 2족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앞돌리기 끌어치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앞돌리기 끌어치기는 이제 일단 3팁을 고정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출 방법은 이제 두께 플러스 기울기인데 이 합이 7입니다. 이 7에 대한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합이 7이라는 얘기입니다. 수평을 정해서.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수평으로 진행되는 기울기와 두께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참고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5면 그럼 8분의 2 두께를 치면 수평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울기가 3이면 30이라는 의미죠. 3이면 8분의 4 두께, 그 다음에 기울기가 4면 8분의 3 두께,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면 8분의 5 두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수공이 수평으로 진행되는 기울기와 두께를 의미를 합니다. 그 합이 전부 다 보시면 7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7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요 앞돌리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수구하고 일족구의 한번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구와 일족구의 사이 기울기는 이제 40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울기는 4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의 두께가 필요하냐면 8분의 3 두께만 치시면 돼요. 그럼 합이 7이죠. 그죠? 수평으로 진행되기 위한 두께는 8분의 3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는 8분의 3 두께로 진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더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3팁에 8분의 3 두께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너 쪽에 이제 이적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너보다도 5포인트가 밑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대충적으로 3쿠션은 2.5포인트가 이동이 됐다. 코너로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코너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코너 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회전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시면 코너보다도 이 단축 코너로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기준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수구하고 이제 1적구, 2적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일단 기울기를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40이 됩니다. 그죠? 기울기가 이제 그럼 4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보시면 여기 4는 이미 나왔으니까 3두께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이 7이 되죠. 7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수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라인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이 기준점이 바로 5포인트가 됩니다. 코너에서 진행했을 때에는 이제 코너가 되고 여기서 한 칸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0.5칸이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진행을 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5포인트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죠? 3TV니까 8분의 3 두께로 진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8분의 3 진행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한 칸이 진행이 되면 여기는 0.5칸, 즉 5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요 코너로부터 한 칸씩 진행될 때마다 슬기션은 반 칸씩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당구 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이제 수공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돼서 맞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도 만약에 일직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을 한번 이렇게 요거는 일단은 라인을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단은 기울기는 40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평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보시게 되면 여기 기준점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세 칸이 진행되면 여기는 반 칸씩이니까 기준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당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해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점이라는 건 다 수평으로 진행됐을 때의 진행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세 칸이 진행되고 여기는 반 칸씩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당구 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4니까 두께는 이제 8분의 3 두께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앞돌리기 끌어치기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응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구하고 이제 1적구, 그 다음 2적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점에서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기울기는 40입니다. 기울기 40이라는 거는 기울기 4에다가, 거기다 두께, 그죠? 두께 3을 플러스하게 되면 7이 되죠. 요 7을 고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7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했을 때 그러면 수평으로 진행하게 되면 바로 이 라인은 여기 5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포인트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칸 위니까 여기에 맞으면 되게 되면 그러면 1두께를 더 플러스를 해줍니다. 1두께를 플러스하게 되면 기울기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가 변동을 하게 돼요.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 10 정도, 그래서 이 투쿠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기울기 10 정도가 증가한다고 알게 되면 대략 한 요 정도에 도착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공이 일적과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를 저는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있으면 보통 한 1.7 정도 이렇게 보고요. 보통 그러니까 1.5에서 1.7 정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한 3 정도 보게 되죠. 3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4 정도 그 다음에 5 정도 봅니다. 여기에 있으면 그죠? 여기에 벌어지는 거하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은. 그래서 5가 벌어지게 되면 여기도 5가 벌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5로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지는 않고 대충 공이 일적구가 요 정도 3칸 정도에 있으면 보통 한 3.3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4에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수구에서 일적구를 마치게 되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10으로 형성이 대략적으로 10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요 위치 맞고 요게 이제 공이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공이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요 수구하고 이제 이거 똑같은 위치에서 요거 한 칸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라인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진행될 때는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40이 됩니다. 기울기 40이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이제 4에다가 그럼 8분의 3 두께가 되면 이 수평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수평 진행되게 되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두 칸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칸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맞아야만 요 공을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한두 개를 더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플러스를 이 두께 두 개를 플러스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제 20 정도로 이제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 20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끌린다는 얘기죠. 끌려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수평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 한두 개당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공이 맞게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공을 여기 수구 이제 1족구 이제 2족구를 이렇게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기울기 40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울기 이렇게 되면 이제 40이 되는데 이 수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죠? 기울기가 4니까 8분의 3 두께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기준점은 바로 이 라인이 됩니다. 그죠? 여기 두 칸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코너로부터 여기는 한 칸이 이동, 반 칸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칸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데 여기서 공이 이제 보면 기준점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칸 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이 맞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그죠? 한 칸이면 기울기가 이제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 위치에 맞으면서 요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공을 한번 진행시키면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공이 진행돼서 이제 맞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보시면 수구 이제 1족구, 2족구가 2족구는 여기 두 번째로 되어 있죠. 요 선으로 진행될 때는 기준이 바로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칸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런 반 칸씩 진행돼서 기준이 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구하고 이제 1족구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요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30입니다. 그죠? 그러면 길이가 3이니까 두께는 8분의 4 두께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합이 7이니까 8분의 4 두께로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8분의 4가 이제 평균이니까 이때는 1두께를 플러스하게 되면 길기 10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기 10이 형성이 돼서 이 위치에 맞게 되죠. 이 위치에 맞게 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칸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맞게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공을 수구공, 그 다음에 1족구, 그 다음에 이제 2족구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기울기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게 이제 40이 되죠. 기울기 4에다가 그 수평으로 진행하려면 두께 8분의 3 두께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8분의 3 두께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수평으로 진행하게 되죠. 이 수평으로 진행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와 있죠. 한 칸 정도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칸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럴 때는 한 두께를 줄여줍니다. 두께를 줄여되면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기울기 형성한다고 되는데 한 6 정도 보셔도 돼요. 기울기 한 6 정도가 형성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울기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현상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리는 현상으로 뒤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고 이런 식으로 코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칸 정도가 더 뒤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공이 이제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앞돌리기 끌어치기 기준하고 또는 이제 틱과 두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의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